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전쟁이라고 치면 이것을 쳐서 이기려고 들지 말고 이겨서 쳐라. 무슨 황당한 소리만 하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쳐서 이기려 들지 말고 이겨서 쳐라. 치는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나 혼자서 공부해야 되고 세상에 고수 없고 시골에서 포함한 어떤 고수도 내가 고수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 박경철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시던 2001년, 그러니까 약 20년 전, 강의 2년 전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IT 산업 관련 주들이 날아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사람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골드뱅크, 드림라인 앱퍼는 9,999배였고 코스닥은 281포인트에서 5분의 1토막 난 52포인트로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IMF에 이어서 닷컴 버블 투자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고 가치 분석, 기술적 분석을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투자자들의 돈을 노리며 증권 리딩 웹사이트들이 계속해서 수도 없이 생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유료 VIP 사이트에만 가입만 하면 곧 손실을 만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호구가 되어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리딩방 사기꾼들이 SNS에 판을 치고 돈을 잃은 많은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20년 전과 상당히 비슷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박경철 선생님의 강의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강의를 듣는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 가치 분석이다 논하기에 앞서서 가치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어떠한 부분이 과거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만들었었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의 큰 틀로 다시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 윌리엄스의 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가치 분석의 일반 가치 분석의 틀을 만든 사람입니다. 박경철 선생님이 존 윌리엄스라고 소개한 경제학자의 본명은 실은 존보 윌리엄스입니다. 왠지 이름부터 존나게 버텨야 할 것 같은 존보 윌리엄스 선생님은 우리가 흔히 DCF 이론으로 알고 있는 현금 흐름 할인법을 개발한 분입니다. DCF 이론은 채권과 가치, 미래 가치, 수익이 명확한 금융 상품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서는 임의의 변수값에 의해서 미래 가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논리적 오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면 DCF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우리가 배당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주가 수익 비율의 개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식의 본질 가치에 접목했던 최초의 어떤 분석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후로 어떤 면에서는 그 가치 분석론, 그 중에 특히 이 배당의 개념이 들어간 일반적인 가치 분석론의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유명한 이제 가치 분석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분이 희대의 사기를 하나 쳤습니다. 뭐냐? 이 배당률, 수익률, 인프레율, 이자율 이런 것들로 다 해서 가치 분석해서 기업의 적정 주가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는 마지막에 교묘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할인율.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이러한데 미래에는 예를 들어서 200원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적정 주가가 100원이다. 그러면 이 100원의 차이 이만큼이 할인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미래에 200원이 될 것 같은 종목이 현재 100원이라면 이 종목은 100%, 50% 할인되어 있는 할인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종목의 현재 적정 주가가 50원인데 미래에 만약에 25원이 될 것 같으면 이 종목은 50%, 마이너스 50%의 할인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럴듯합니다. 지금 들어보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재 이렇다는 인정을 하자 이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이렇다라는 건 뭐를 증명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도 미래에 이럴 것이다 라는 데 관점에서 이 할인율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분도 결국은 옥새 무민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가치 분석가의 어떤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 경제학에 유명한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죠. 뜻밖에도 이분은 주식은 심리다. 이러한 가치 분석으로 주식시장은 재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아주 유명한 공중 누각 이론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바탕이 허약하건 튼튼하건 기둥이 있건 없건 간에 끊임없이 공중에다 누각을 짓고 그 누각이 무게가 무너지면 많아지면 무너진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면 주식은 오르고 투자자들이 외면하면 주식은 떨어진다는 단순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주변에서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흥분하면 사고 침체하면 빠져나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속한 대학의 재정자금을 마이너스로 돌려버릴 만큼 엄청난 손실을 입고 쫓겨났습니다. 시장에서. 참 희한하죠. 이런 가치 분석가들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엉터리라 그러고 기술적 분석가들을 마치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제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시장의 역사는 항상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치 분석가들은 그래도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기술적 분석가들은 하나같이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랜빌 같은 분들도 10년의 인기를 누리다가 그 다음에 아주 몰락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치 분석가들은 오를 때 늦게 따라갑니다. 떨어질 때 천천히 도망 나오고, 왜냐?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개별 각계격파를 당하기 때문에 가치 종목들 각계격파를 당하기 때문에 그 중에 눈치 빠른 분들은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올라갔다가 자기의 반대 사이클에서 몰락해 버립니다. 미국 시장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케인즈 같은 경제학자도 거기에 주목했다가 아주 몰락을 맞이하죠. 그랜빌 마찬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엘리어트, 그 유명한 엘리어트의 파동을 만들어서 프레이트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줬지만 결국 본인은 마지막에 쓸쓸한 그냥 손부로 전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로버트 프레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회색책의 공동 저자입니다. 프레처는 1980년대 아직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세상에 알리며 수없이 많은 강연회와 투자 조언으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1984년 미국 트레이딩 대회에서 444%의 수익으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 초고수이며 트레이딩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분이지만 총자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거나 포브스 부자 순위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서 잘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무리한 억측이라는 얘기를 하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의 차이는 기술적 분석론자들은 반드시 상승장에서만 이길 수 있다. 기술적 분석론자들은 하락장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은 근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 것은 강세장에서는 맞고 약세장에서는 틀리기 때문이다. 강세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은 기가 막힐 정도로 들어맞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남들이 2배 볼 때 5배 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이클에서. 그러나 약세장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가가 기술적 분석의 신호가 매수 신호를 내면 이것이 같이 가자는 신호인지 아니면 물량을 넘기려는 눈속임인지를 가릴 수가 없다. 기술적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다 이랬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 순간순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십 프로, 수백 프로, 혹은 몇천 프로를 과거에 벌었다고 말하는 분들,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자꾸 적을 만든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만은, 이분들이 과거에 코스닥이 화랑기 때 남보다 더 벌었는지 몰라도 단언컨대 이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기술적 분석가들이 그럴듯하게 무슨 론, 무슨 이론, 무슨 기법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그저 흥행을 하려는 쇼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고 강세장에서는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든 가치 분석이든 그것의 가장 근간인데, 문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이것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알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 저 역시 모르는 일이지만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가들이 왜 약세장에서 지느냐? 야구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야구공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내가 보고 타자가 치는데 이렇게 공이 들어옵니다. 직구다 딱 치려고 합니다. 내 눈앞에서 공이 꺾여버립니다. 드랍해버립니다. 야구공이 보고 컵으로 보였는데 내 눈앞에서 치려고 보니까 포크볼입니다. 이렇게 치면 항상 방망이가 꺾여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공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쳐올리는 것은 그것은 타자의 감각이지 이 공이 포크볼인지 싱크인지 커브볼인지를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공이 어떤 공인지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눈만 기르면 무의자재하게 내가 공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이 대박줄을 찾는 것이냐 혹은 급등줄을 찾는 것이냐, 이게 바로 홈런 치는 법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야구에서 공이 날아갔을 때 홈런을 치기 위해서 풀스윙에서 무조건 휘두르면 무조건 스트라이크아웃 삼진으로 죽겠죠. 야구의 3할 타자면 훌륭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그저 갖다 맞히는 기분으로, 3할 타자면 훌륭하죠. 내가 갖다 맞히는 기분으로 공을 치면 내 몸에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내 몸에 굳어졌을 때, 허리가 유연해졌을 때, 무의자재해졌을 때 이 공이 펜스를 넘어갑니다. 이 공을 처음부터 펜스에 넘기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공을 갖다 맞히는 연습을 하고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맞히는 사람만이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아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대박주 찾기, 급등주 찾기, 폭등주 찾기, 어떻게 하면 몇 프로 벌기, 어떻게 하면 수십 배 벌기, 어떻게 나 따라해서 고수되기, 이러한 혹세무미하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버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날 줄 아는 눈을 길러야 먼저 주식 투자자가, 내가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제가 보통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식 투자는 가르칠 수는 있으되 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듯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하려고 들면, 이걸 우리가 전쟁이라고 치면 이것을 쳐서 이기려고 들지 말고 이겨서 쳐라. 제 친구는 맨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왜 저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를 하느냐, 무슨 황당한 소리만 자꾸 하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 말씀이 앞으로 남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해야 될 모든 강좌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쳐서 이기려 들지 말고 이겨서 쳐라. 치는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나 혼자서 공부해야 되고, 세상에 고수 없고 시골에서를 포함한 어떤 고수도 내가 고수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 이 눈만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무의자재하게 맞히려는 유연성만 길러냈을 때 주식시장에서 내가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나 주식시장에서만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개미들이 리딩방이나 VIP 서비스를 빙자한 사기꾼들에게도 돈을 잃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호구 잡히지 않는 방법은 누구도 믿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을 직접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충분한 공부가 된 이후에 진정성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0.9%입니다.